전제 조건이니까 나중에 쓸 거고. 로그랑 같은데 자연수예요. 같은데 자연수야. 그래서 여기서 같다는 말에서 NA랑 A제곱이랑 NB랑 B제곱이 같다는 말이고요. 됐니? 그런데 자연수란 말에서 요 놈을 뭐라 쓸 수 있다? 2의 K제곱이라 쓸 수 있다 이거지. 이 값이 같으니까 로고를 치우고 지수로 쓴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조건에서 A, B에 대한 조건은 뭔 뜻이야? B-A가 0부터 2분의 n까지라는 말은 B가 A보다 크다는 말이고, 그러겠지? 그러면 요 식에서 조건이 하나 또 나오겠네. 요 식에서 조건이 n을 넘기고 B를 넘기면 B-A에 B 플러스 A에 마이너스 n은 0 이래 나오겠네요. 얘는 같지를 않잖아요. 같지 않겠지. B가 더 크다겠으니까 두 개의 합은 n이야. 두 개의 합이 n이라는 말에서 왜 지금 A, B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합이 n이라는 말은 평균은 2분의 n이고 B가 오른쪽에 있고 A가 왼쪽에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식 대신에 B-A 대신에 누굴 넣을 거야? A를 넣어도 되고 B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A가 좀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으로서 B 대신에 A를 넣으면 요놈이 0이니까 n-A, B 대신에 n-A를 넣게 되면 n-2A가 이렇게 되고 A는 뭐부터 나와? B 대신에 n-A를 넣어서 2A가 됐고 0보다 크니까 n은 2분의 n보다 작고 얼마보다 커? 4분의 n보다는 크네요. 맞잖아요. 아니야? 아니, 중요하면 지금 A가 어쩐다고? 4분의 n보다는 크고 A가 2분의 n보다는 작고 이러한 조건이 나왔다 이거지. B를 날릴 거고 지금 A로 표현이 됐다 이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같은데 2의 K야. 요놈이 이렇게 같은데 2의 K고 요놈이 이렇게 되는데 2의 K야. 요 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NA-A제곱이 2의 K제곱이고 NB-B제곱이 2의 K제곱이야. 됐나요? 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제곱의 0은 요게 두 실근이 A다 B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위에 있는 식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폼을 갖고 있는데 A를 넣어서 0이 됐고 B를 넣어서 0인 인수정리에 대한 식이다 이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는 쉽게 마무리를 할 거다 이 말이고, 요게 0이 두 실근이 A가 B인데 실근이 어디에 있다? A의 범위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축이 n이니까 2분의 n이 나오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죠. 축이 2분의 n이야. 그 다음에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겠고, A의 범위가 4분의 n보다 크고 2분의 n보다 작다는 말은 4분의 n이 어디에 있겠다? 4분의 n이 여기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식에다가 뭐를 넣었다? 요식을 fx라고 놓으면 f4분의 n은 0보다는 커야 되고 f2분의 n은 0보다 작아야 우리는 여기에 a가 놓일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등호 작업은 4분의 n은 등호가 들어가니까 n은 등호가 들어가고 2분의 n은 등호가 안 들어간다.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넣어서 정리하면 n하고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4분의 n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16분의 n제곱, 여기가 16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16분의 3n제곱
2분의 n을 넣으면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이 두 개의 식이 지금 n제곱하고 2의 k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얘를 어떤 문자로 정리할 건지만 선택을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을 잘하면 좀 더 누가 둘 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는 상관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정리한 게 좀 더 편할 것인지는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n의 값이야. k에다 수를 넣어가지고 n의 값을 구할 거야. 됐니?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2의 k제곱이 빨리 변할까요? 얘를 k를 넣어서 k를 넣어가지고 n의 값을 구하니까 n으로 정리를 하면 낫겠네요. n 제곱이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고 이렇게 되겠네요. k에다가 k가 자연수니까 k에다가 이제 1부터 넣다 보면 k에다가 2를 넣다 보면 8 n제곱 1 넣다 보면 3분의 32 3분의 32 10점 얼마. 그래서 n은 얼마다? 3 됐다 이거지. k에다 2를 넣으면 수가 계속 커지겠지. 여기까지만 가봅시다. 2를 넣으면 3분의 계산할 필요 없어. 위에다가 2만 곱하면 되네. 위에 식에다가. 그래서 n제곱이 요놈이 21점 얼마니까 n제곱이 16, 4, 5 없네. 그러지? 그래서 n제곱이 얼마까지 나올 때까지? 20이 나올 때까지 집어넣으면 된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2배 하다 보면 수가 확 커집니다. 수가 확 16, 32, 64 커지니까 20이니까 400까지 나오면 좀 더 가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요 작업을 몇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생각, 범위. 두 번째 생각, 사실 두 번째부터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지 하고 첫 번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원래 순서상은 첫 번째 범위, 두 번째에서 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조건을 따지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무리 작업까지 들어간 거야.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온 거야. 내신 문제 간간히 등장시켰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낼 수는 있겠다. 아시겠지? 다음 P에 대하여 로그 2의 P의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그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야. 자, 밑이 2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된 거야. 밑이 10이면 상용 로그라 해서 우리가 쓰는 자연수의 자릿수와 연결이 되는 거고, 실은 자릿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 자체가 밑의 표현법에 따라서 진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야. 진법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이 2이면 P의 표현법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정수 부분이 끊어진다 이 말이야.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해야지 정수 부분이 끊어지고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은 정수와 정수 사이가 된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다고. 밑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7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진수를 그 밑에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본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식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 FP가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정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때 상용 로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같다 이 말이었지. 왜 숫자 배열이라는 말은 십진법에서 숫자 배열이 같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를 나눴더니 자릿수가 달랐다 이 말이겠지.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 나누게 되면 소수점 위치만 다른 거야.
나누게 되면 10의 거듭제곱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그대로 이용하면 얘는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 2의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모르겠으면 식을 섞으면 그게 또 나오게 될 거야. 얘를 로그 2의 2분의 p가 m 플러스 알파라 쓸 수 있을 거고, 로그 2의 p분의 1을 n 플러스 소수분이 갖다 있으니까 알파라 쓸 수 있겠죠. 됐나요? 두 개를 어쩔 거야? 뺄 거야. 빼다 오면 진수를 어떻게 될 거야? 나눌 거야. 요래 되면 n-n이 되고 요놈은 어차피 정수가 될 거라고 해?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나눈 이 수는 2의 거듭제곱이 된다.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근데 소수분이 같다? 5. 숫자 배열이 같다? 나누면 거듭제곱이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상용로그 쪽이었고, 미치기니까 2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또 자네 또 1교시 잤지 2교시 자지 뭐 하자는 소리야. b제곱은 100이고 2로 나누면 4로 나눠야 돼. 25. 100은 제곱에서 만이고 4로 나누면 250인가요? 맞나요? 맞습니까? 2500이냐? 2500이냐? 연산 2500. 이래 되겠지? 뭘 썼어? 지금 틀렸어? p의 범위가 나왔고 우리는 2분의 p의 제곱에 대한 범위를 구했고 요 자리 대신에 뭘 넣을 거야? 이런 자실에 2의 k제곱을 넣겠다 이 말이 되겠지? 2의 k제곱이 25부터 2500까지 중에 k는 가능한 수는 4, 5부터 10, 11까지 가능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됐죠? 자, 상용로그 나왔으니까 상용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해. 학교 쪽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쓰는 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고? 근사값 표현법대로 표현할 거야. 좀 어려운 단어이니까 몰라도 관계없어. 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할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때 a는 1부터 a는 10 전까지 1부터 10 전까지 3점 얼마 7점 얼마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예를 들면 5, 7, 0, 0 쓰지 맙시다. 5, 7, 1, 0, 0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5.71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n이라는 57100이라는 수는 5.71 곱하기 10의 4제곱 쓰면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됐습니까? 얘를 여기다가 로그를 취할 거야.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네. n 플러스 로그 a로 바뀌겠지. n 플러스 로그 a로 표현했다 이 말이야. 이걸 그대로 쓴다 하면 로그 57100은 4 플러스 로그 5.71로 표현하겠죠. 자, 57100이라는 수를 5.71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표현했다. 얘를 로그를 붙여서 로그 57100은 4 플러스 로그 5.71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식을 표현만 약간씩 달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n 플러스 알파라는 순간 식의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얘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순간, 다시 말해서 얘는
4 더하기 얼마야? 빨리 계산해줘. 0.683이야. 몰라. 몰라. 로그 6이 얼마지? 로그 6이? 로그 6이 0.2 더하기 로그 3. 0.30, 0.47, 77이네. 그러면은 얘는 6보다 약간 생긴 77보다 약간 작은 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적은 거야. 이 수 관계없어. 관계없어. 근데 지금 57100이란 수가 갑자기 0.731이라는 수가 딱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0.73이라는 수가 가짜 수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하지만 4라는 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수야, 여기 있는 수, 여기 있는 수잖아. 그럼 이 4가 의미하는 수는 자릿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0.73이라는 수는 뭐 갑자기 0.57이라고 0.73이라는 연결고리가 아직은 없다. 얘를 뭘로 바꿔야 한다고? 로그로 바꿔야 의미가 발생한다. 소수 부분을 항상 뭘로 바꾼다? 로그로 바꾸면 숫자 비율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니? 자, 로그, 상용 로그에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1번 문제야. 이게 1번 문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를 구하는 중이잖아. 상용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수를 구하는 중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 너희들이 로그 연산이 안 되면 근사값을 구해보자 이런 소리잖아 실은. 그러려면 얘를 로그 n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바꿨을 때 그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야 숫자 배열이 보이는 거고 n은 자릿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랑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얘들아 이거지.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라? 로그로 바꿔라 이거지. 그거는 표가 주어졌을 거라고. 표가 주어졌든지 아니면 그 빈칸 넣기가 주어졌든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교가 빈칸 넣기 주어지면 그 수 중에 때려 맞춰서 답을 써갈 거 아니야. 자릿수만 나오고 숫자를 때려 맞힐 거야. 나오든 안 나오든 답을 때려 맞힐 수가 있어. 됐니? 그래서 그걸 안 주려고 그냥 표를 줍니다. 표를 그냥 준다고. 2장짜리를 줘. 거기서 찾아서 풀라고 너희들한테. 음만 이해되니? 왜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들이 주어진 것은 로그가 2개 정도밖에 안 주어져. 2개 중에 잘 조합을 시키면 그 중에 답이 있는 거라고. 됐니? 웬만하면. 했지? 그래서 상용 로그표를 볼 수는 있어야 된다. 알겠지? 상용 로그표는 뭐만 나와 있겠어?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왔어? 1부터 9.99까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A 값만 주어지겠지. 1부터 10 전이니까 1부터 10 전까지 나올 거라고. 근데 1부터 10 전이 얼마냐면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9.99까지 세 자릿수까지 알려준 거라고. 로그 표 보면 1부터 9.99까지가 표현돼 있어. 됐니? 그걸 보면 우리는 로그를 계산할 수 있고 로그를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꿀 수 있고 로그로 바꾸면 우리가 n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럼 이해됩니까? 다른 로그는 없어. 밑이 다른 로그는 우리 계산이 안 돼. 밑이 5인 로그를 로그 5에 3을 계산하시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상용 로그표를 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 생각하면 일단은 상용 로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없는 문제가 최고 자릿수가 없습니다. 최고 자릿수에 최고 자릿수는 뭘로 보고 할 거야 여기서? 여기 5는 뭘 보고 할 거야? 얘를 보고 하겠지. 이 5는 뭘 보고 할 거야? 얘를 보고 할 거야. 최고 자릿수는 지금 뭘 보고 할 거냐면 얘를 보고 할 거야 여기. 얘를 보든지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거든. 얘는 얘를 보고 할 거라고.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꿨을 때 로그 몇 점 얼마냐 이거지. 로그 몇 점 얼마냐 그 몇만 알아내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많이 나온 수인데
3의 30제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3의 20제곱만 해볼게요. 3의 20제곱을 얘를 자 우리가 원래 3의 20제곱을 계산하자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지? 그래서 너희들은 쓸 때 얘를 먼저 무조건 K라고 적고 가야 돼요. 목적이 K입니다. 목적이 K. 그래서 로그 K는 20의 로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10을 곱하게 되면 얼마야? 4771이야? 2459 9.54인가요? 95점이야. 9점이야. 9.54. 얘는 9.542가 나오면 우리는 얘 표현을 항상 9 플러스 0.542로 쓸 줄 알아야 돼. 무조건.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정수 부분수. 우리는 9.542 보는 것과 9 더하기 0.542 보는 법은 똑같으니까 관계가 없어 실은. 근데 소수 부분은 그렇지 않아. 소수로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735가 나왔어.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보이게끔 써야 돼. 이 마이너스 2.735에서 0.165가 잘 안 보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무조건 표현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걸로 그냥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안 바꾸는 거고. 양수에 대해서는. 음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우리는 내기가 될 거야.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뭘로 바꾼다고? 9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9는 자릿수가 10자릿수란 소리고 0.541을 뭐로 바꾸라? 로그로 바꿔라 이거지. 로그 2가 얼마야? 0.3010 로그 3이 0.4771 로그 4가 0.6020 그래서 0.6020에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0.542란 수는 로그 3하고 로그 4 사이에 있는 수다 이거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로그 3점 얼마가 된다 이거지. 로그 3점 얼마가 된다. 최고짜리 수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로그 얼마냐? 이 5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로그 이 5가 나와야 최고짜리 수가 된다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이 수는 로그 3점 얼마다. 이 수는 로그 3점 얼마다 해서 결론적으로 최고자의 수는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혹시라도 상용 로그를 열심히 수업을 가르쳤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만 따지면 로그표 보는 법이 선생님이 1번이라 보고 있고 2번은 이 소수 부분,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 소리고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고 투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고 알겠나요? 투수의 관계가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소수 부분이 같다. 정수 부분 같다. 소수 합이 1이다. 요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정형적인 문제야. 그래서 소수 부분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숫자 배열 같다 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A분의 B는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정수부분 같다는 것은 뭐가 돼? 자릿수가 같다 하고 사라져. 자릿수 같다가 사라져. 됐어요? 소수의 합이 1이다 하면 어떻게 된가요? 소수의 합이 같다.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될 거야. 조심하라 했지. 단 A하고 B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다 이거죠. 두 수를 곱해서 10이 거듭제곱이 될 건데 일일이 쓰는 문제가 될 거고 얘는 정형이다고.
얘는 정형이니까 정형이 아닌 것이 나오겠지. 문제가 쉽게 나온다 하면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정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굳이 로그를 안 써도 알아. 뭐가 나오면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릿수에 관한 얘기니까 식을 안 써봐도 합니다. 하지만 소수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면 식을 적어야 돼요. a를 n 플러스 알파에 로그 b를 n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넘어가는 소리고, 물론 a, b의 관계가 있는 문제가 많아요. 됐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문제는 일단은 로그 a분의 1입니다. 로그 a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a가 돼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를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 이렇게 표현하라겠지. 그러지?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요. 알겠어요? 분리를 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야. 이 문제 a분의 1이 그래서 과거에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학교 중에는 일부 학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들이 약간 올드하니까 나와. 옛날 사람들이잖아. 그럼 옛날 문제 내겠지. 문제는 조금 좀 독특한 문제를 내야 되고, 너희들이 함정에 많이 걸린 문제를 무조건 낸단 말이야. 함정 파놓고 기다려. 뭐 공부 똑바로 한 친구들은 안 걸리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애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 어디까지만 공부했으니까. 표현법까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걸리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알파가 0일 때와 알파가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되고, 함정에 안 걸리고 선생님이 선한 선생님들은 이 함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알파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라고 알려줘. 그냥 함정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알겠어? 목적이, 이 문제의 목적은 이 문제 로그 a분의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로그 a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만 시험 문제 낸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가 0이냐 0이 아니냐는 조건이 있는지 판단하고 가야 된다 이거지. 됐지? 자, 0이면 위에서 끝났습니다. 0이면 지금 a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a가 10의 n제곱으로 끝났고요. 0이 아닐 때 요렇게 바뀐다 이거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로 써줘서 계산해 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는 부정방정식적인 정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소수 부분도 0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졌어. 소수 부분을 0부터 1까지 써놓고 나서 정수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 알겠나요? 그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너희들이 맨날 자주 틀리니까 한 거야. 그러지? 너희들 문제는 대부분 좀 어렵게 나오면 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나요? 하지만 중간에 스킵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면 스킵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고, 자릿수만 얘기를 했다면 사실 로그로 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왜? 자연수에 대한 자릿수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한 자릿수를 곱하면 두 자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1부터 9까지 곱하면 자릿수가 두 자리 이상 바뀔 수가 없어. 이해되니? 1부터 9까지는 수가 있어. 9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9란 수가 있어. 제일 큰 수에. 9에다가 1 곱하면 자릿수가 안 바뀌고 9에다 1을 곱하면 자릿수가 바뀝니다. 9에다 9를 곱하면 자릿수가 바뀌는데 두 자리는 안 바뀐다 이 말이야. 한 자릿수를 곱하면 두 자리가 바뀌질 않아.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다는 거야.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다섯 자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초등학교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럴 수도 있어. 자연수 갖고 노는 거야.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수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되고요. B라는 수는 10의 M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A랑 B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AB 곱하기 10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지? N자리 수라는 소리야. 얘는 뭐야? N자리 수야. 그럼 얘가 뭐가 돼? N 플러스 N자리가 된 거지. 그럼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면 이게 3, 2가 돼서 요놈이 5가 되겠지. 근데 이 수는 뭐가 돼? A하고 B는 0부터 1부터 10까지이고 B도 1부터 10까지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 A, B를 곱하면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입니다. 세 자리 될 수가 없어. 세 자리 될 수가 없어. 두 자리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세 자리와 두 자리 곱하면 다섯 자리 또는 여섯 자리가 되는 거야. 되니?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하면 좀 애매하네 지금. 조심해야겠네. 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맞나 근데? 아닌가? 손가락 세고 있어? 근데 100 곱하기 10 하면 1000인데 그럼 4개잖아요. 백 곱하기 10 10 100 곱하기 10 하면 자, 좀 이상하네. 100은 그럼 어떻게 써?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쓴가요? 됐어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10은 1제곱 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나요? 그럼 몇 자리 수야? 4자리. 그럼 틀렸네. 이게 N이 자릿수가 아니네. N이 자릿수가 아니잖아 지금. N이 자릿수가 아니잖아. N이 자릿수가 아니잖아 지금. 한 자리 빠진 수야. 이해되니? 오케이. 틀렸네. 그러면 아까 설명에 선생님 틀렸어. 일단 자릿수가 아니지. 얘는 몇 자리야? n-1자리. 얘는 n-1자리.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n-1자리 수이고 이때 A, B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가 되죠. 그러면 요놈 자리 또는 n 플러스 n 자리가 되겠네요. 뭐 하고 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얘가 m은 무슨 자리? n 플러스 1자리수에 그러지? 얘는 n 플러스 1자리수에 원래 그러면 여기다가 뭐? 플러스 1자리수에 자 근데 우리가 자릿수를 얘기하니까 표현법은 지금 근사간 표현법하고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고 문자의 뜻을 판단해서 자릿수로 다시 읽어줘야 돼. 식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자릿수로 표현하면 두 개를 요게 n 플러스 1자리 얘가 n 플러스 1자리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자리라면 얘는 개수만 더하면 되고 얘는 한 자릿수가 빠졌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는 두 자리 아니면 세 자리 두 자리는 네 자리 아니면 다섯 자리가 나오는 거라고. 상식이야 원래 상식. 초등학교 상식. 이해됐니? 네. 그 이상은 안 돼. 한 자리 줄 수는 있다. 알겠니? 다섯 자리 여섯 자리 곱하면 다섯 자리 곱하면 11자리 아니면 10자리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릿수 곱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은 자리가 발생한 거야. 상용록으로 빼면 한 자리씩 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를 곱하면 두 자리를 넘어갈 수 없어. 두 자리를 곱하면 두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 한 자리를 곱하면 한 자리 넘어갈 수 있어. 두 자리 넘어갈 수가 없어. 두 자리를 곱하면 두 자리를 넘어갈 수가 있어. 세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두 자리를 곱하면 한 자리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가? (3 곱하기 30을 했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곱했어. 그럼 몇 자리가 돼? 두 자리에서 플러스 1자리가 되지. 두 자릿수를 곱하더라도 내가 두 자릿수를 곱하더라도 한 자리밖에 안 넣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쉬운 걸로 가자. 한 자리에서 두 자리를 곱해서 몇 자리가 되는 거야? 한 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까지 될 수 있다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두 자리를 곱하면 두 자리까지 늘어갈 수 있는데 세 자리 늘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두 자리를 곱하면 한 자리가 늘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됩니까? 이게 정립이 되면 세 자리를 곱했을 때는 세 자리까지 늘 수도 있고 두 자리 늘 수도 있다. 그럼 세 자리 곱했는데 한 자리 넣는다.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세 자리를 곱했을 때 두 자리, 세 자리가 늘 수 있다 이 말이야. 한 자리 넣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니? 세 자리 곱했어. 한 자리가 세 자리 곱했어. 그럼 몇 자리 늘었어? 세 자리 곱하면 두 자리 넣을 수는 있다고. 지금 최소로 곱한 거잖아. 지금 세 자리 최소. 최소를 곱하더라도 몇 자리 넣는다? 두 자리 넣는다 이거. 세 자릿수 곱하면. 알겠니?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면 몇 자리 늘어?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가 넣는다 이 말이야. 상용로그는 좀 부정방정식적 내용이 있다 이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하면 굳이 로그로 안 가고도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고, 로그로 갔다 돌아오는 것은 한 자리 한 번 더 멀리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 자연수에 대한 곱하기 자릿수에 대한 얘기만 한다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 근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른다 싶으면 우리는 상용로그, 정수분, 소수분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풀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고, 그의 표현법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고? 정수부분, 소수부분 표현한 게 목적이 아니야.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로그로 바꿔야 하는 게 목적이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요. 소수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부분을 로그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알파를 뭐라 많이 불렀냐면 알파를 가짜수라고 불렀어요. 얘는 가짜수야.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애는 진짜수고. 됐어요? 그래서 진수란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라졌다 이 말이 이게 됐어요. 알겠죠? 오케이. 앞으로 또 문제 풀다가 이제는 또 나올 겁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로그에 대한 얘기. 쌤이 지수에 대한 얘기가 안 한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방정식의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방정식의 거듭 제곱근. 그 뭐냐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냐. 실수에 대한 얘기지. 그럼 우리는 뭘 따져줘야? 짝수, 홀수,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지. 그 문제가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양수의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음수의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약간 어렵게 되면 0은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이 개수가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개수 문제가 나오면 홀수 제곱근을 할 필요가 없어. 모든 정수의 홀수 제곱근은 다 하나니까. 그러겠지? 그럼 짝수 제곱근은 양수냐 음수냐 구분하고 0 조심하라겠지. 0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문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일반 교재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좀 주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과제는 어딘지는 알겠죠? 세 단원 한번 해보겠습니다.